장님 되면 확 그냥 갖다 팔아버릴라. 어디 눈깔 병신이. 병원 복도에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비명과 함께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차피 장님 될 거 아니야.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아니 정확히는 눈을 향해 발을 휘둘렀습니다. 너 조심해. 진짜 장님 되면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의료진이 달려와 말렸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자의 눈가엔 이미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웅크렸지만 남자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남자를 제압했고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진단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행성 녹내장, 시력 회복 불가능.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남편은 실명 직전에 아내를 폭행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아은 씨 맞으시죠? 어머님 박도은 씨의 유산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은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좌판 하나 펼치고 살던 엄마가 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송산 쪽 토지 한 필지입니다. 평수는 작지만 위치가. 변호사의 말을 듣던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산이라면 최근 개발 뉴스가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이요? 네. 값지게 쓰라고 하셨답니다. 값지게 쓰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상에서 마른 손으로 하은의 손을 꼭 쥐고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땅 문서를 펼쳐보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 재현이었습니다. 왔어? 저녁 곧 할게. 하은이 서류를 챙기려는데 재현의 눈이 그걸 포착했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엄마가 땅을 남기셨대. 재현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땅? 어디? 송산 쪽이라는데. 송산? 거기 요즘 신도시 개발 얘기 나오는 데잖아. 재현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크게 한 건 건졌는데? 당장 내일 부동산 알아봐. 잠깐만. 엄마가 값지게 쓰라고. 값지게 쓴다는 게 뭐야? 돈으로 바꿔야 값지게 쓰는 거지. 우리 차부터 바꾸자. 10년 넘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창피해 죽겠어. 재현은 지난주에도 술 마시고 와서 물건을 집어던졌었습니다. 이러다 평생 가난하게 산다. 그때도 하은은 참았습니다. 그저 깨진 그릇을 치우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 유언이. 유언? 죽은 사람 말 듣고 살아있는 사람이 고생하란 법 있어? 당장 팔아. 바로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현아,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하은이 일어서자 말순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들,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데? 어머니, 이거 봐요. 하은이네 장모님이 땅을 남기셨대요. 송산 쪽인데 곧 개발된대요. 말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그래. 얼마나 되는데? 지금 시세로도 억 단위는 되는데 개발되면 몇 배는 뛸 거야. 말순은 즉시 하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야, 당장 팔아.
지금 안 팔면 나중엔 세금만 축난다. 개발, 그런 거 기다리다가 10년 가는 거야. 어머니, 그게 엄마, 죽은 사람 얘기는 됐고, 지금 팔아서 우리 재현이 차부터 바꿔줘. 40 넘은 남자가 10년 묵은 차 타고 다니는 꼴을 보겠니?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시간을 좀 갖고. 시간 갖다가 땅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어? 재현도 거들었습니다. 하은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형편 생각 좀 해봐.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이번 달도 빠듯했잖아. 하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재현과 말수는 거실에서 땅 서류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고 하은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값지게 써라.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구부정한 허리로 장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시장 한 구석을 지키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은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자. 시간 끌수록 손해야. 말순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처리해야지. 우리 재현이 차도 바꾸고 나도 관절 아픈 거 치료 좀 받게. 하은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제가 힘이 없어서.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달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하은의 눈가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눈이 정말로 어두워질 거라는 걸. 며칠 후 하은은 눈의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눈 안쪽에서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여보,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재현은 신문을 보다 말고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병원? 그냥 약국 가서 안약 사 넣어. 아니야, 이번엔 좀 심한 것 같아서. 에이, 별거 아니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하은은 혼자라도 가기로 했습니다. 안과에 예약을 잡았고 검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나 병원 가는 날인데. 재현이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데려다 줄게. 어차피 가는 김에 부동산도 들러야겠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도 재현은 땅 이야기만 했습니다. 송산 개발 확정됐다는 소문 들었어. 조금만 기다리면 몇 배는 뛸 텐데. 아니지, 지금 팔아도 괜찮아. 확실한 게 최고지. 하은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압 측정, 시야 검사, 시신경 촬영까지.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유아은 씨,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결과 나오면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재현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검사 끝났어? 그럼 빨리 진료받고 나가자. 오늘 계약금 넣어야 한다니까.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한데? 눈 피곤한 거야 안약 넣으면 되잖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하은을 불렀습니다. 유아은 씨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상담실 안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진행성 녹내장으로 진단됩니다. 녹내장이요? 네. 안압이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했고 시신경 손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는 거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시작해 진행을 늦춰야 합니다만. 그럼 계속 나빠진다는 건가요? 방치하시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명. 그 단어가 하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려면 수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하셔야 하고요. 하은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녹내장이래.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대. 재현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의사들이 겁주는 거야. 땅 팔면 수술비야 있잖아. 지금 그게 문제야? 내가 눈이 멀 수도 있다고. 하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왜 소리 질러? 여기 병원이잖아. 당신은 내 걱정은 안 하고 땅 생각만 해. 나 지금 무섭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현의 손이 하은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닥쳐. 넌 맨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는 거야.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은이 팔을 빼내려 했지만 재현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 나 줘. 땅 팔 거야, 안 팔 거야? 여보, 제발. 그 순간 재현이 폭발했습니다. 아씨. 그의 발이 하은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하은이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그리고 두 번째 발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을 향해. 어차피 실명될 거 지금 장님 만들어줘? 세 번째 발은 그녀가 손으로 가린 얼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안요원 불러요. 의사들도 달려와 재현을 제지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하지만 재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네 엄마가 준 땅 팔아서 각막이식이라도 받던가. 저 사람 미쳤어요. 결국 보안요원 3명이 달려와서야 재현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하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재현은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채로도 소리쳤습니다. 땅만 팔면 다 해결돼. 이 여자가 고집 부려서 이렇게 된 거야. 의사가 재현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땅 팔면 스트레스 없어요. 돈이 최고의 치료제라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은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재현은 경찰과 함께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차피 장님 될 거면서 땅이라도 쓸모 있겠어.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눈물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얼음찜질을 해주며 속삭였습니다.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하은은 대답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더 어두웠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어두웠던가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어둠은 이제부터라는 걸. 응급 처치를 받고 병실로 옮겨진 하은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가의 얼음찜질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 신고하시겠습니까?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구속되면 시어머니가 찾아와 또 뭐라고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경찰이 명함을 두고 나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재현이 돌아온 줄 알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일어나려 하자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 말순은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재현이 경찰서 갔다며? 어머니, 그게 너 신고했어? 아니에요. 병원에서 자동으로. 자동? 에이, 거짓말. 내가 신고했지.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말순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 정도 한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참 팔자 사나운 년이네. 하은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눈? 녹내장? 그래서 그게 우리 재현이 잘못이야?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지. 제발은 무슨. 땅이나 빨리 팔아. 그럼 치료비도 나오고 우리 재현이 기분도 풀리고 다 좋잖아. 말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우리 재현이만 고생해. 그것도 모르고 친정 엄마 유언 타령이나 하고 앉았으니 이 꼴이 되지. 쾅! 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병실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진단서와 토지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값지게 써라. 엄마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감았는지 뜬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TV가 저절로 켜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켜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송산 신도시 개발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번 개발로 송산 일대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엔 송산 지역 지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만에 인근 토지 거래가가 평균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4배. 하은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찾아 TV를 껐습니다. 고요한 병실에 하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내 눈은 멀어가는데 세상은 밝아지고 있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가 시력을 잃어가는 바로 이 순간 엄마가 남긴 땅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보니 간호사가 놓고 간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무료 법률 상담. 하은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한 글자씩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절차. 검색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하은은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접근 금지 명령, 위자료 청구. 그녀의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무료 상담. 여러 법률사무소 번호가 나왔습니다. 하은은 그중 하나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토지 처분 금지 가처분. 화면을 읽던 하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니, 눈빛이라기보단 표정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단단한 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고 번져 보였습니다. 엄마,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값지게 쓴다는 게 뭔지.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모해둔 법률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민경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요. 언제 일이신가요? 오늘이요. 병원에서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병원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다 봤어요.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탁자 위에 토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이 땅으로요. 하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저 다시 일어설 거예요. 당신이 밟은 그 자리에서요.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은아. 그게 바로 값지게 쓰는 거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은의 눈은 어제보다 더 흐려졌지만 그녀의 얼굴엔 어제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눈은 잃어가도 이젠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거였습니다. 하은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퇴원했고 재현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은 하은을 피했고 하은도 그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땅 팔았어? 안 팔았어?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현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갔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기침이 심한데 병원 가봐. 괜찮아. 감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기침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뭐지? 회사에서 건강검진 통보가 왔습니다. 정기검진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고 CT 촬영까지 했습니다. 검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재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재현 씨,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폐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종양이요? 네. 조직 검사 결과 폐암일기로 확인됩니다. 폐암이라고요? 다행히 조기 발견입니다. 하지만 흡연량을 보니 상당하시네요.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재현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폐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다른 병원에선 하은이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하은 씨, 시력 측정 결과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지난주보다 악화됐습니다. 얼마나요? 왼쪽 눈 시력이 0.3에서 0.1로 떨어졌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력 회복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은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 그래프가 동시에 꺾였습니다. 한쪽은 눈을 잃어가고 한쪽은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밟고 웃었고
세상은 그를 밟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재현은 집에 돌아와서도 진단서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저녁 준비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응. 검진 결과 어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단서를 탁자 위에 던져놨습니다. 하은이 다가가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폐암일기. 하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여보, 이게 봤으면 됐어.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하면 돼. 조기 발견이래.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돈이 많이 들 거야. 재현의 시선이 하은에게로 향했습니다. 땅 팔면 되겠네. 하은은 식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땅 말이야. 이제 팔아야 할 때 아니야?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정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정신이 어떻고?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내 눈이 중요해. 내 목숨이 중요해.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눈을 걷어찼을 때는 생각 안 했네. 내 눈이 중요한지.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당신은 똑같은데. 재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하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마. 이번엔 가만 안 있어. 재현의 주먹이 떨렸지만 결국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병원 CCTV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재현은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은은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재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하은 명의의 토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데 컴퓨터를 켜고 송산 토지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를 보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나 올랐어? 신도시 개발 확정 이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거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의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탐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탐욕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잠들지 못한 하은도 그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하은의 시야는 더욱 흐려졌습니다. 사물의 윤곽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재현의 병세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알게 됐고 말순도 알게 됐습니다. 말순은 즉시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재현이 폐암이래? 너 알고 있었어? 네. 그럼 당장 땅 팔아야지.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 아들 죽으라고 땅 붙들고 있는 거야? 하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흐릿해졌지만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경우 변호사님, 저예요.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운명의 역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하은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녹내장 악화로 응급처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그녀는 변호사 민경우와 통화했습니다. 네,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하은의 손에는 여러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폭행 고소장, 위자료 청구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영과 말순이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재빨리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또 입원했네? 재현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 재현이만큼 아프겠어? 우리 재현이는 암이야, 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력 잃는 거랑 목숨 잃는 거랑 비교가 돼? 정신 좀 차려. 재현도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하은아, 내 말 들어. 나 치료해야 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잖아. 치료비 말이야.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에. 보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하은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땅 팔자. 싫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싫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 나쁜 년이 시집 와서 몇 년을 먹여 살렸는데 남편 죽으라는 거야? 하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언제 먹여 살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는데? 뭐, 인연이 지금. 말순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하은이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CCTV 있어요. 말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하은아, 제발. 내가 이러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그래? 살고 싶어서. 나 아직 40도 안 넘었어. 나도 38이야. 나도 보고 싶어. 세상을.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눈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잖아. 근데 암은 죽는 거라고. 하은이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다기보다 비웃었습니다. 일기래. 조기 발견이래. 완치율 90% 넘는다며? 그래도 나는 내 시력 회복 가능성은 0%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땅을 팔아야지. 너는 어차피 눈 회복 안 되잖아.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재현이라도 살려야지. 하은은 천천히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 땅은 제 친정엄마가 제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 치료비로 쓰라고 남긴 게 아니에요.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 지금까지 참았어요. 당신이 저 무시할 때도, 아들만 편들 때도, 제가 아파도 신경 안 쓸 때도 다 참았어요. 뭐? 근데 이젠 못 참아요. 제 눈 밟고 간 발로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못 참아요. 재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내가 내 눈 밟았다고? 밟았잖아. 병원에서 발로 찼잖아. 그건 화가 나서 그 발로 찬 발이요. 하은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록 시야는 흐릿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값이에요. 뭐? 당신이 제 눈을 밟을 때 땅값은 올랐어요. 당신이 저한테 실명하라고 소리칠 때 신도시 개발은 확정됐어요.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눈값이에요. 당신이 밟은 눈의 대가예요. 하은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게 뭔데? 당신이 밟은 그 자리에서요. 봉투를 펼쳐 보이자 재현과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폭행 고소장, 위자료 청구서. 이게 뭐야? 재현이 빼앗으려 했지만 하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하은 씨 맞으시죠? 민경우 변호사입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민경호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재현 씨신가요? 누구신데요? 제 의뢰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될 분이십니다. 재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고소? 뭔 소리야? 병원 CCTV 확보했고요. 의료진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곧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을 고소해. 민경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됐습니다. 처분금지가 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 끝날 때까지 이 땅은 절대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재현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내 치료비. 하은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제 눈 걷어찼을 때 생각했어야죠.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은아. 이제 와서 하은아 하지 마요. 하은은 민경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민경호는 재현에게 서류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고소장 사본입니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할 겁니다. 재현은 서류를 받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말순이 하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경호가 막아섰습니다. 폭행하시면 공범 처리됩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재현이 죽어. 인연이 우리 재현이 죽인다고. 하은은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시야지만 하늘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맞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값지게 쓰는 거, 이게 맞는 거죠? 병실 밖으로 끌려가는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하지만 하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이제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의가 시작됐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하은의 시력은 더욱 악화돼 이제 겨우 빛과 그림자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준비에 매달렸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지만 토지 다툼과 얽혀 있어 관심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일동 기립.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이재현,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현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6달 사이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고인 유하은 씨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은이 민경호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지팡이가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분이 피해자분이신가? 시력을 거의 잃으셨다던데.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거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먼저 병원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복도 재현이 하은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차피 실명될 거잖아. 재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로 차는 장면, 의료진이 말리는 장면, 모두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병원에서 저러다니.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진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사 2명, 간호사 3명의 진술입니다. 모두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인 출석은? 네. 당시 담당 의사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제가 유아은 씨의 진료를 담당했고 진료 직후 복도에서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특히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제지하려 했으나 폭행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보안요원이 투입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녹내장으로 인해 이미 시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는데 외상까지 입어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증인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피고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습니다. 폐암일기 판정을 받았고 치료비 문제로 심리적 압박이 컸습니다. 그것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정당화는 아니지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 투병 중입니다. 변호인이 재연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재연이 있는 방향을 정확히 바라봤습니다. 민경호가 하은에게 속삭였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원고인 말씀하십시오. 하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을 잃은 날 그는 웃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실명할 수도 있다고 울부짖을 때 그는 땅 이야기만 했어요. 저를 발로 찼어요. 눈을 향해서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프니까 관용을 구하네요. 재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거의 안 보여요. 사람 얼굴도 못 알아봐요. 글자도 못 읽어요. 하은이 흰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제 눈이에요. 이제 이걸로 세상을 더듬어야 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요. 하은이 재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죠. 당신이 제 눈을 밟았듯이 세상이 당신을 밟았어요. 하은아. 재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은아 하지 마세요. 진작에 그랬어야죠.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재현. 재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합니다. 재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합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이 외쳤지만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3년을 추가로 명합니다. 쿵. 망치가 다시 내려쳤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재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말순이 방청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재연이 죽이려는 거냐? 재연아. 법정 경비가 말순을 제지했습니다. 부인,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인간이냐?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말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만 판사가 퇴정하면서 재판은 끝났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경호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이기셨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잃은 것도 많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하은의 뒤로
재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미안해. 하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느껴졌습니다. 선명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엄마 말뜻을 알겠어요. 값지게 쓴다는 거, 이제야 진짜로 지키네요. 하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법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재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해고됐습니다. 폭력 전가자를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폐암 치료는 계속됐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갚아야 했고 재산은 모두 가압류 상태였습니다. 결국 재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어느 날 재현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현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폐암이 재발했습니다. 재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번엔 3기입니다. 전이가 시작됐어요. 치료는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재현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가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을 보내지 못하자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당뇨도 악화됐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말순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병원비 독촉장이었습니다. 미납액 800만 원. 말순은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다 그년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는 그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현아. 말순은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좀 데려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하은은 엄마가 남긴 땅을 팔았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하은은 무엇을 했을까요? 화면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건물 앞 큰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도 왔습니다. 하은이 흰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 옆엔 민경우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무 재단 설립자 유하은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2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과 자립 지원입니다. 카메라가 건물 내부를 비췄습니다. 아이들이 점자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보조입니다. 화면이 다른 공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여성들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눈을 잃어가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하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빛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재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한 여성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에 멍 자국이 남아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 여기서 상담받고 남편 고소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애들은 어떡하나? 지금은요? 지금은 숨 쉴 수 있어요. 처음으로요. 여성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봐요. 다시 본다고요? 네. 세상이요. 선생님처럼요. 하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여성이 돌아가고 민경호가 다가왔습니다. 유아은 씨, 오늘 기자 인터뷰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잠시 후 작은 인터뷰 공간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아은 씨, 눈을 잃고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무엇이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했나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요. 어머님이요? 네. 엄마가 남긴 땅과 엄마가 남긴 말이요. 무슨 말씀이었나요? 값지게 쓰라고 하셨어요. 하은이 점자책을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땅을 잘 쓰라는 말인 줄 알았죠.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요. 값지게 쓴다는 건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하은의 손이 점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땅으로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일어서도록 돕고 있어요. 남편분과 시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하지 않으니까요. 미운 마음은 없으신가요? 미움보다는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눈 뜨고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눈 감고 보게 됐으니까요.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하은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땅으로 제가 다시 빛을 심었어요. 점자책 위에 놓인 하은의 손끝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여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오버랩됐습니다. 값지게 써라, 하은아. 하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값지게 쓰고 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눈 뜨고도 보지 못한 세상. 나는 눈 감고 다시 봤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빛나무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100여 명이 이곳에서 점자를 배웠고 가정폭력 피해자 500여 명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은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 8시 재단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점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그래, 좋은 아침. 다들 숙제해 왔어? 네.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점자책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느껴지지? 이게 빛이라는 글자야. 선생님, 빛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빛은 따뜻한 거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그럼 저도 빛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 웃고 있잖아. 그게 바로 빛이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은은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예약된 상담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15년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선 안전해요.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젠 애들 앞에서도 때려요. 하은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용기 내신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걱정 마세요. 여기선 모든 게 무료예요. 그리고 쉼터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은 여성을 민경우 변호사에게 연결했습니다. 오후에는 새로운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5명의 새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희망을 만드는 곳이에요.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구상했을 때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은은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민경우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네. 바람 쐬러 왔어요. 가끔 후회하진 않으세요? 눈을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눈을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으니까요. 무엇을요? 진짜 세상을요. 예전엔 눈으로만 봤어요. 겉모습만 봤죠. 지금은 마음으로 봐요. 사람들의 아픔도 희망도 느껴요. 바람이 하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래서 후회 안 해요. 이 어둠이 제게 빛을 보여줬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재단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현관 앞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 액자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은이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점자로 새겨진 글귀였습니다. 값지게 쓰라. 제 엄마가 해주신 말이에요. 재단 문을 나서는 하은의 뒤로 건물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점자책을 펼쳤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생 구부정한 허리로 시장을 지킨 엄마. 그 엄마가 남긴 땅 한 필지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끝이 점자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값지게 쓰라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값지게 쓴다는 건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하은은 펜을 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죠? 제가 값지게 쓰고 있죠?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 땅으로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엄마가 남긴 빛으로 저 또 다른 빛을 만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환한 빛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하은아. 정말 잘했어. 그들이 눈 뜨고도 보지 못한 세상. 나는 눈 감고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시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빛나무 재단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